자, 이제 우리 동유럽은 다 마치고 이제 미국 편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편은 몇 번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과 한국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이 주로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그 불꽃이 한국으로 전달됐던 중요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또 워낙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국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면 미국 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시절부터 청교도의 발자취와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것이 또 우리 한국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미국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 벨링 해협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 훗날 1492년 콜럼부스가 미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럼부스가 미국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10월 이제 둘째 화요일 날을 콜럼부스 데이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날 두 날을 미국의 네이티브 인디언스라고 하는데 인디언사 말을 옛날에 붙였는데 지금은 잘 안 붙여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인도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콜럼버스가 잘못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메리칸 인디언 말을 요즘은 하지 않고 아메리칸 네이티브라고 그럽니다. 이게 토착민, 원민, 원주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어디서 건너간 가니 베일링 해협을 건너왔던 우리 한족하고 우리 한인 동이족하고 이렇게 밀접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몽고 발점이 있어요. 몽고 발점. 두 번째는 여성들이 긴 머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기를 업어 키우고 또 이렇게 무거운 것을 여인들이 머리에 이고 이렇게 이동했고 이것이 우리 한국 그 조상의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또 아메리칸 인디언의 용어 가운데 한국말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는 음식 문화 속에서도 있고 음악과 예술, 춤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그게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또 알이랑 문화가 우리 또 이쪽에 있어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샤머니즘 그런 이제 토속 종교도 이쪽으로 열어가서 이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의 종교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 사진에 보는 것은 이제 고인돌이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정착했던 유럽인들의 첫 번 발자취가 콜럼버스 이후로 1601년에, 07년에 제임스타운에 먼저 정착한 영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식민지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자원인 제임스타운 여기 가보면 미국 아메리칸 대륙 최초의 영구적인 영국의 정착지였습니다. 그것은 현대 윌리엄스버그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제임스강의 북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는 이런 기념탑이 거기 있습니다. 1607년에 4월 15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배를 타고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에 의해서 제임스 포트가 설립이 됐고요. 1616년에 잠시 포기한 후 이 영구적인 것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래 미국에 가서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에 이제 정착했는데 거기에 정착하기 할 때에 그들이 목표로 사실 갔던 것이 여기였습니다. 제임스타운 이쪽 그 버지니아 쪽으로 항해를 가다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가 배가 표류하면서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제임스타운은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식민지가 형성됐고 훗날 또 노스캐롤라이나 일부가 돼 있는 노어노크 섬에 1699년에 세워진 노어노 노어노크의 잃어버린 식민지를 포함하여 몇 번의 실패한 시도를 따랐습니다. 제임스타운은 1607년까지 식민지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많은 유물이 남아있어요. 역사적인. 더 많은 정착민과 또 보급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개척자의 10%가 이제 1610년까지 대부분 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족자들은 제임스타운을 떠났지만 제임스강에서 재보급 호송대를 만난 후에 돌아왔는데 이곳에 여러분들 한번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영국 연방이 운영하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제가 여기에 그 당시 목회하고 계셨던 배현찬 목사님 안내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임스타운 세틀먼트 역사 박물관. 1957년 350주년 기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타운 페스티벌 파크가 조성이 됐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제임스 포트 또 포화탄 아메리칸 원주민 마을 또 실내 그런 이제 전시장 또 정착민 이 선박 이게 재건됐던 요것이 이제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최초의 영국 이민자가 와서 어떻게 정착했고 어떻게 살았던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잠시 제임스타운에 정착했던 이분들은 돈을 바라보고 상업적인 그걸로 식민주의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북쪽에 오신 청교도 이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북미주에 이 정착하신 분들은 신앙을 남미주 이쪽에 정착했던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돈 상업의 목적으로 오셔서 이 분위기가 많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보스턴 지역에 있는 우리 청교도의 그 유적지하고 이런 차이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자, 1907년에 제임스타운 바로 여기에 세워진 제임스타운 300주년 기념비가 오늘날 높이 서 있습니다. 높이가 31피트인데 꽤 높지요. 1907년에 제임스타운 박람회는 20세기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세계 박람회 및 박람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1907년 1월 26일부터 개최됐던 이 행사에는 미국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두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또 2차 대전 당시에 루즈벨트가 또 계십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 카이저 빌헬름 67세 이 국왕이 오셨고 스웨덴 왕자 또 마크 트웨인 이 유명한 우리 소설가 이분도 오고 헨리 로저스 수십 명의 고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던 행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정착촌입니다. 제임스타운 세틀먼트 1607년으로 나오고 이때 그들이 나왔던 범선이 이렇게 다시 모형입니다. 이건 꽃 같은 그게 아니고 꽃 같은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정박시켜 두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도착할 때에 아메리칸 인디언들 생활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1619년에 미국 최초의 대의원 총회는 제임스타운 교회에 소집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전역에 평등하고 통일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한 정당한 법률을 제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영국 출신의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1619년 이 3월 17일에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식민지 아메리칸에서 기록된 최초의 파업에서 폴란드 장인들은 이렇게 항의하고 투표가 허용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19년 4월 9일 법원은 이제 이 폴란드인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후에 파업이 끝나고 장인들은 작업을 재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식민자들이 시티스라고 불리는 이제 자치구를 이렇게 형성하여 분할했다고 그래요. 그때 생긴 것이 제임스 시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바로 옆에 건물이 리치몬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리치몬드가 있는 거기에 본래 이것이가 제임스 시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앤드 메리 유니버시티라고 공식 명칭이 버지니아의 윌리엄 앤 메리 대학입니다. 이거를 W&M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의 주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공립연구대학이 1693년, 참고로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것은 163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한 57, 8년 앞선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이 설립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이것이 설립됐던 공립연구대학이죠. 윌리엄 왕과 메리 6세를 기념해 가지고 이들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앤 메리 유니버시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하버드 다음으로 오래된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우리 퀴즈 문제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영어권 세계에서는 9번째로 오래된 고등기관, 뭐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거를 다 쳐서 9번째고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그런 학교입니다. 박사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졸업하신 분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을 지내신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여기 출신입니다. 제임스 먼로, 존 타일러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바로 WM 여기 출신입니다. 이 학교의 본관 오래된 학교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또 입구에 이런 학교의 캠퍼스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한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미국에 정착했던 우리 재침례파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보스턴으로 가서 보스턴에 있는 우리 그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시면은 지금도 역사, 오래된 역사를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려면은 이 재침례파, 이 메노나이트와 또 이들 본래 원줄기가 되는 이 재침례파 이 마을에 한번 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시작은 유럽에서 1525년 1월 21일 날 이 재침례파가 시작됐는데 이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는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미주 지역에 제일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원래 있었던 네덜란드에 가도 흔적이 없고 그러는데 이들이 미국에 다 오셔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캐나다와 미국에 이렇게 퍼져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이 현재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1620년에
보스턴에서 온 우리 미국 청교도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더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자, 재침례파가 뭐냐? 우리가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재침례파가 이단으로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로마 캐토릭에 의하면은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제 이 교과서로 정하는 그런 책은 대개 캐토릭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유세비우스 그 사람이 다 캐토릭이 처음 형성될 때 그 활동했던 역사가입니까? 그거를 기초로 주로 지금 요즘 많이 세계 교회사가 익히는 게 워크거를 많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워크가 다 캐토릭 그 교회사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팩터들이 그 초대교회 때에 이단으로 정제됐다는 네스토리우스라는 경교, 그것도 캐토릭에서 경고를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저 다시 인식을 해야 되듯이 지금 여기 재침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쭈빌링글리의 제자였고 쭈빌링글리가 처음 표방했던 개혁 사상에 후퇴하자 1525년에 그들이 다시 여기서 떨어져 나와 제3의 기독교 들을 이제 그 기독교도들을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가을 학기 때에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요거 보면은 복음으로 본 세계 교회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맞는데 요것은 캐토릭 입장에서 아니라 순수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책의 특징은 우리 그 되도록 캐토릭 그 관점은 이렇게 좀 빼고 우리 순수한 복음적인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인가, 또 부활이 증인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윌리엄 워크라든지 이런 캐토릭 교도가 썼던 세계 교회사에 없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피의 순교자의 흘림, 이 피 흘림. 그러니까 캐토릭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약 8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이 그 중에는 없어요. 근데 여긴 나와요. 또 캐토릭이 가장 싫어한 성경 번역이 킹제임스 바이블이라 그래요. 이거를 얼마나 태웠냐면은 이 수백만 권을 태웠습니다. 불태웠습니다. 캐토릭에서. 왜냐하면 그거 읽으면은 진짜 그 성경이기 때문에 캐토릭이 변개했던 성경이 아니고 그거 하면은 고해성사도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것도 그 맞지가 않고 성경하고 자기들이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성경과 킹제임스 바이블이 많이 맞지 않잖아요. 약 만여 군데가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바른 실상을 배우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메노나이스며 아미시 이런 분들 재침례파가 이게 이단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제는 한국에 많이 알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가지만 저는 미국의 프린스톤에 있으면서 프린스톤에서 조금만 가면 필라델피아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1시간 반만 내려가면 그 랭캐스트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기 가보면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 역사가 아미시 말과 메노나잇이 있어서 거기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있으며 뭐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미시 마을은 이제 이들은 재침례파의 가운데서도 18세기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차 타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기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에 전기 없이 호롱불 시대 자랐던 그 시대를 삽니다. 그 시대처럼 대장장이 그렇게 다 있고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마차가 유명합니다. 복이라는 거. 이게 이제 아미시 마을이거든요.
미국에 한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군락지가 오하이오주에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은 그들이 처음에 정착했던 펜실베니아에 많이 살고 있고 또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시 이분들이 저기 그 카나다에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토론토라든지 이 오타와 가는 길목에도 이분들이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펜실베니아주 랑캐스터에서는 15,000명의 이분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미시 마을인데 그 아미시보다도 메노나이트라는 것은 현대 문명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에요. 메노나이트는 아미시 말처럼 똑같은데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또 합니다. 현대 병원도 그들은 이용합니다. 그리고 현대 교육 제도도 인정해가지고 아미시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만 사는데 이 메노나이트는 대학까지도 다 공부하도록.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 출신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들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메노나이트는 구제와 또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고맙게도 6.25 때 우리나라에 1954년도에 오셔가지고 많은 간호며 구호 사업을 했어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가 강조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철저하고 타협 없는 성경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이들은 가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과 의식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단순한 복종만 강조합니다. 이들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문화는 성경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가톨릭은 애초부터 세속 권력과 결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기독교는 역시 근대 초 유럽의 민족교회 국가 형성에 깊숙이 관여된 바가 있는데 이 아미시나 메노나이트는 그런 교회가 정치에 관여되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차별화합니다.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로 평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 가입은 성인이 되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모를 때에 부모의 신앙에서 받은 것이라면은 여기서는 철저하게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 제 침례 말하는 하나 베티스트.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그 유아세를 받았다 해도 그들은 다시 또 침례를 하자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캐톨릭하고 부닥친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침례파, 이 세례파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이 되어 침례를 다시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누군가가 결혼하게 되면 공동체 전원이 모여서 그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만들어주는 전통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네 번째 원칙,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이런 이분들은 산상수훈을 가장 좋아합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소송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거부합니다. 정당 방위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560년 말 겨울에 네덜란드의 덜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재침례표라는 이유로 보안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빌레르먼은 얼어붙은 강을 안전하게 건넜지만 그를 쫓아오는 보안관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빌레름은 되돌아가서 그 보안관을 구출을 했어요. 구출을 하고 나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을지라도 이렇게 보안관에게 보안관을 살려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실천했던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는 젊은이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아미시 마을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그냥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10여 명의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들이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이 청년은 자살하고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을 탔던 거예요. CNN 뉴스도 나오고 BBC 방송도 나오고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평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이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하신가. 그거를 이제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세계 많은 민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들은 평화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날 총기 사건 이후로 그 피해를 당하고 죽었던 아이들의 부모들이요. 그 아이들을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그 치르고 나서 그 같이 자살해서 죽었던 젊은이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 집에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이분들이 찾아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그분들도 역시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었던 그런 슬픔에 있는 분들을.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한마디도 미워한다거나 이거를 문제한다거나 이게 전 세계에 와서 이제 취재를 다 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평화롭게 끝나고는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장례가 다 끝나고 이 학교를 다 불태우고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있으면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자꾸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것이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터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러를 당하고 이런 일을 해도 그들이 평화롭게 이거를 알고 과연 아미시 사람들이구나.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미시 마을 교회 가보면은 이게 1560년에 있었던 이 빌레름이 이게 보안관을 자기를 체포할 그리고 자기 화형에 처할 보안관을 얼음구덩에서 건져주는 이 그림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은 세상과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현대 문명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옷차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연단의 삶을 살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사치, 금욕 다 그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치, 사야,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옷도 말이죠. 보면은 색깔을 4가지 색깔밖에 안 써요. 까만 색깔, 하얀 색깔, 그리고 흑 색깔인 브라운 컬러, 그리고 청색, 블루 컬러, 요 정도입니다. 화려한 색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단추 있는 이것을 입는다고 해서 단추를 사용 안 해요. 다 이거 핀으로 다 꼽습니다. 단추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고 군인들은 코스튬을 기르잖아요.
이 사람들 절대로 코수염을 안 기릅니다. 코수염은 다 깎고 여기에 옆에 있는 이 수염은 길러요. 그러니까 코수염을 거부합니다. 군대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아미시 마을 같은 데만 해도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현대 약도 안 쓰고요. 사람이 이렇게 위급할 때도 이렇게 이멀전시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는 거 극히 적은입니다. 가기도 가더라고요. 아주 극히 일부만 하지 대부분은 전통적인 차 그리고 또 이런 그 약품 이걸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보안관을 구출하고 체포돼 화형을 당했던 이 그림, 자기를 쫓는 보안관을 구출하고 화형을 당했던 제10내파인 빌레름의 일화를 묘사한 이 그림이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원소를 사랑하자. 미국의 랭캐스터 창시자 매노 시몬스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여기 와서 이 펜실베니아 있는 여기에 정당했던 오늘날 이 모습입니다. 매노 나이트. 오늘날 이분들의 그 생활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창시자인 시몬스, 매노 시몬스. 제 침례파, 유아세례 거부라고 성인 침례를 다시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니까 박해와 질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네덜란드의 캐톨릭 신부였던 매노 시몬스가 이들을 동조했고 이분의 영향으로 이들의 이름을 이제 매노나이트라고 부르게 됐다고 그럽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왔을 때에 이게 그 당시 그 주지사가 윌리엄 펜이었거든요. 윌리엄 펜의 배려로 이 땅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저들이 받습니다. 여기는 펜실베니아는 이렇게 해서 이 여러 종교들을 자유롭게 받기 때문에 퀘이크 교회 본부가 또 여기에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이만큼 여기는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는 곳인데 윌리엄 펜의 배려죠. 자마이카를 정복했던 영국 해군 윌리엄 펜 경의 아들 윌리엄 펜이 부친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신대륙의 땅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1681년 영국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하여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땅을 자신의 성에 숲이라는 의미를 가진 실베니아에 대해서 펜실베니아라고 이름을 냈답니다. 독실한 국교의 집안의 반대에도 퀘이커 교도가 되어 옥살이를 하며 종적인 순환을 알게 됐던 윌리엄 펜은 정치와 종교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주는 지상의 낙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이 식민지 펜실베니아 땅을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많은 종교기관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합력이 됐다고 그래요. 아미시인들은 20년 주기로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데 외부와 접촉하여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인구는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극히 드물었고 다산하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 암몬 이분 또 이제 아미시 마을 재침례파를 이뤘던 분인데 이 아미시 종교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아미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아미시는 북미에 살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성경에 있고 전통에 깊이 빠져 있는 또 아미시의 사람들은 1693년 스위스에 바로 제이콥 암몬이 이끄는 이 종교 그 단체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아미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1737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비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다니며 결국 이 펜실베니아 랑캐스터 지역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소유의 평화주의 공동체입니다. 친환경 신앙단체 아미시 마을이에요.
산상수훈대로 살아갑니다. 참 여기에 지금도 이 생활을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족과 함께 여기 아미시 마을에 종종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 휴가를 아예 여기서 지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가보면요.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며 또 이렇게 그 어떤 친환경적인 모든 문화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건강 회복에도 상당히 좋고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시 마을을 자주 방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